어차피 내놓는 분들이라. 이거 지금 나가는 거 아니죠? 여기 오면은 화성의 소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당장이 흔쾌히 그냥. 깔 수 있습니다. 나는 기대가 큽니다. 축하드립니다. 되게 어색한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빨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오늘 모시고 또 한번 이빨을 털어볼까 합니다. 예, 오늘 너무 반갑고요. 올 때 요즘 가을인 줄 알았더니 다시 덥더라고요. 네, 다시 왔어요. 예, 혹시 뭐 짧게 인사 한번 네.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기 폭염인데 건강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사실 너무 길었잖아요. 올해 최악의 폭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들 하셔서 네. 참 많이 힘든 여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 그래서 환경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이렇게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네. 네. 네, 문화가 바뀌어야 정치가 바뀝니다. 문화를 바꾸는 청년 정치인 조국혁신당 백현빈입니다. 정말 이 숨막힐 듯 더운 날씨에 우리 가장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화성시민신문 이빨들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뭐 알고 계시겠지만 정의당은 지금 이 얘기 해도 괜찮죠? 네. 제9기 당직자 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화성시 지역위원장에 출마를 했고요. 와. 그래서 선거 치르느라 무지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간에 또 짬을 내서 또 이런 자리에 나와서 기쁩니다. 기쁘고 네. 그래서 우리 정의당 제9기 당직자 선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꼭 위원장에 당선이 돼서 화성시 지역위원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와. 꼭 당선되세요. 네, 맞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저희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번에 화성시에서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화성시 연구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네네네. 화성시 연구원에서 이제 특정 보수 관련된 특정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하면 시민분들은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화성시 홈페이지에 그 감사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하는 분들은 그거 이제 봐서 이제 기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 지금 특정 감사는 화성시 연구원이지만 사실은 화성시 투자 출연 기관이 꽤 많이 있어요. 한 7, 8개 되는데 그 산하 기관의 어떤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이 항상 제기가 됐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료는 한번 다 보고 오셨죠? 예. 왜 이렇게 갑자기 침묵이 들고 시선이 저를 다 집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좀 본질적인 얘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야 이게 어찌 보면 지역사회에서 현안의 고관여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화성시 연구원 하면 어떤 기관일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일까? 이거를 과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민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이 2023년 7월 24일 날 이게 화성신문 기사인데 이 연구원 개원식 때 포럼 이제 심포지엄을 진행을 했었대요.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평가 중에 하나가 본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00만 인구 특례시 출범에 대비한 이번 그 당시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화성시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기존 의견들을 답습해서 아쉬움을 줬다. 오히려 시민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100만 도시니까 만드는 연구원이지만 과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정말 우리 삶의 문제를 연구해 주는구나 라고 공감할 수 있는 조직인지 요거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주민이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공공을 향해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주민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시를 하지 못하고 그럼 결국은 조직이 그런 주민의 관찰 또 여론의 감시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을 때 궁극적인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게 2026년 지금 시점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 화성시 연구원은 사실 2023년 7월에 개원했어요. 네. 개원했고 그 초대 원장님은 정명근 시장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3년의 운영 평가를 이제 특정 감사라는 이 결과를 보면 내용이 좀 약간 이런 식의 되게 기초가 안 지켜진다고?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아까 막 열심히 읽어보셨잖아요. 네, 열심히 읽어봤는데 그런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여기서 감사에서 걸린 부분이 예. 다른 게 아니고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대로 규정에 맞게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제 하다못해 근로기준법상에 보면 이제 주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렇게 미만으로 근로를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40시간의 근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연장 근로수당은 1.5배 아시잖아요. 다 알다시피 1.5배를 주게 돼 있는데 40시간 이내 근로한 거에 대해서는 1.5배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줬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경력직을 채용했는데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채용을 한 거죠. 뭐 이런 부분이 또 지적도 됐고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관리 감독하는 거는 그 관리 감독에 대한 일종의 이제 수당 이런 게 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근데 별도로 시간의 수당을 또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고 본인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지적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듯이 저는 좀 화성시 연구원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연구기관을 두는 기초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광역 단위로 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화성시가 그 화성시 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도대체 뭘 연구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시의 각 과에서 진행하는 용역 사업들이 있어요. 연구 용역 과제들이 있거든요. 뭐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해갖고 뭐 다양한 그런 연구 용역 과제를 화성시 연구원에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는 것 같은데 물론 모든 100%는 아니겠지만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결과들이 그냥 생색내기식 형식적인 이런 결과인지 정말로 도움이 되는 연구 용역인지 약간 이제 그 대기업들이 자기네 이제 그 자식들이 운영하는 자회사에 몰아주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에 기본사회 출범식이 화성시가 이제 최초로 기본사회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사회 담당 뭐 그런 거 출범식을 했어요. 작년 10월인가. 이제 거기에 이제 시민 참여단으로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화성시 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주제 발표를 이제 그 기본사회 화성시가 기본사회에 맞는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거였어요. 주제가 발표를 했는데 화성시 연구원이 기본사회를 제대로 알고 있긴 하나?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사회와 복지사회가 짬뽕되어 있다. 기본사회와 복지사회는 다른데 약간 복지 내용 중심의 그런 발표였어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개념을 뭐 이런 좀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경험이 있었던 게 비슷한 경험인데 화성시 연구원과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까지 이제 화성시 그 문화자치 참여시민협의체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일을 했는데 항상 문제가 됐던 게 협의체가 있고 그 협의체가 제안한 거를 위원회가 이제 최종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거의 4년 가까이 위원회를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버넌스 체제를 개편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개편 방안을 화성시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표도 했고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물음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지금 협의체 위원회 2단계로 만들어놔도 작동이 안 되는데 이 단계를 3단계, 4단계로 오히려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협의체가 있고 무슨 조정협의회가 따로 있고 뭐 총회가 있고 또 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순서를 쫙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질문했던 게 2단계로 해도 안 돌아가는데 3단계, 4단계로 해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옥상옥이 된다. 정말 협의체도 잘 안 돌아가고 위원회도 안 돌아가고 모든 조직이 다 안 돌아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연구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멋있어 보이죠. 근사해 보이죠. 근데 좀 현실감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그 제안으로 거의 강행하듯이 가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연구원의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이 심지어 TF가 구성됐고 저희가 협의체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TF에서 완전히 배제가 돼버리고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지금 파행이 일어난다는 제보를 제가 곳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한 꼭지 할 얘기가 많은데 네네네. 과연 연구원이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우리 부장님 말씀처럼 연구원이 시민의 현장에서 연구 대상을 바르게 보고 있는지 다시 체크할 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짧은 정보를 좀 드리자면 네. 화성시 연구원이 지난 2025년 지난해 행감 때 엄청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왜냐면 화성시 연구원에 관련된 공익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올해 특정 감사를 했던 것 같고 화성시 연구원 정원이 33명이고요. 33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예산은 37억 원 정도 들고요. 2024년 기준 불용액이 6억 7천 정도 돼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총 16명이 채용이 됩니다. 근데 같은 기간 퇴사자가 11명이 퇴사를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이라기보다 아마도 계약직으로 연구원을 채용을 했을 텐데 굉장히 빠르게 그만두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좀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산하기관은 사실 화성시 예산이 좀 많이 100% 투입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한번 좀 의견을 좀 내주시죠. 저는 운영보다는 이제 화성시 연구원이 뭐 하는 데인가 자세히 몰라서 제가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뭐 이런저런 연구 활동도 있고 실적도 이렇게 발표해 놓은 걸 좀 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올해 예산이 47억, 48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아주 인원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12명 정도로 봤거든요. 봤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보면 각 지자체에서는 연구 용역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전문 기관에 맡겨서 일시적으로 일시불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좋은 연구 결과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하에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저는 지금 이것이 시장의 화성시 시장이 직속 기관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많이 들어요. 내용을 쭉 훑어보면 그러니까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산하 기관에 두고 이런 활동을 하고 예산을 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 화성시장의 직속 기관처럼 운영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뭐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음 주제로 좀 빠르게 오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주제는요. 저희가 이제 화성시에 7개 지자체가 만든 공동의 장사 시설이 있습니다. 한백산 이제 추모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주민 지원 기금이 한 100억 이상이 좀 모여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공 기금이 좀 어떻게 쓰이면 좋을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쓰레기 소각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런 주민 지원 기금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백산 추모공원 관련해서는 현황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계획에 대해서만 살짝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아까 100억이라는 이제 주민 기금이 네.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은 한백산 추모공원을 출발을 할 때 당시에부터 이 기금의 사용 목적, 사용 방향들은 뭐 의회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기준을 이미 마련한 다음에 출발을 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네네.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좋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올바르게 쓰여지면 하는 바람은 있으나 명확하게는 어떻게 쓰면 된다라는 의견을 오늘 사실은 제가 가져오지 못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관리 주체가 뭐 화성도시공사하고 지역주민지원협의회 두 군데에서 공동 이제 관리를 공동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화성도시공사 그러면 사실은 화성시 기관 중에 가장 큰 기관이에요. 네. 가장 크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지역에서 좀 뜨거운 돈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라는 것을 의회에서 좀 많이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 주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집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를 다들 보시는군요. 조금 원론적인 문제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요. 이 사안을 뭐 저는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지난번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할 때 제가 살폈던 사업 중에서 그 매송면 원리에 그 경로당 관련된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이제 경로당은 이미 지어져 있는데 진입로가 나쁜 거예요. 신축 경로당이 어르신이 들어갈 수 없는 진입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민이 그래서 진입로를 개선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시의 답변이 그 사업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뭐 한백산 추모공원 같은 그 기금으로 이미 된 거라 그거 이미 들어갔으니까 추가 개선 안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담당 공무원들을 설득해서 그거를 결국은 경로당 그 진입로를 개선 따로 추가로 시의 예산이 들어서 했습니다. 하게 이제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하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이 고민을 했어야 된다. 우리가 큰 돈 들어올 국리는 하는데 그 큰 돈을 쓰는 디테일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일종의 약간 공유지의 비극 같은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같이 쓸 돈을 어떻게 이제 잘 나눌 것인가. 근데 다 자기 욕심이 투영되는 순간 모두가 망한다는 게 이제 공유지의 비극인데 7가지 기준으로 우리 그 여성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엘리노 오스트롬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지역에서의 시골 마을의 공유자원 문제만 평생을 연구하신 분이세요. 7가지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지금 한백산 추모공원의 기금 문제를 딱 대입해 보면은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네. 뭔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첫 번째는 일단 내 것과 네 것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정의돼야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가 공유고 공유로 쓰는 거지만 개인의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나눠져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완전히 사유지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하는 시간이 충분했는가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그건 내 거다 그건 네 거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제 주요 핵심 지역인 숫곡 1, 2지역 매송면 숫곡 1, 2지역의 주민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동네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가자라는 자체적인 규칙이 얼마나 잘 뿌리 내렸는가. 그게 없는 상태에서 생긴 협의체는 특히 읍면동 단위로 들어가면 부서집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역사회 룰과 안 맞는 조직일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는 공정한 참여가 전제로 되어 있느냐. 예를 들면 의사결정에 배제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도 지금 현지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책임 있는 주체가 감시를 하고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뭔가 조치가 꾸준히 있었어야 실질적으로 일탈이 발생했을 때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정말 외지인이 돈만 받으려고 왔을 때 기존에 그런 걸 규제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주민들이 이런 협의체를 당연히 신뢰하지 않겠죠. 그리고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그런 규칙 가지고 해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발했을 때 시청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고 행정소송에서도 화성시청의 역할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을 돕는 기재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선명했느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두 개는 그 반대로 시청이 나서기 전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었는지 그게 주민자치회가 하는지 통리장 협의회가 하는지 아니면 그런 지역은 뭐 지역 발전의 다른 모임들이 뭐 4H나 뭐 새마을 관련된 뭐 분여회가 했는지 모르죠. 근데 원래 있던 기구를 무시하고 협의체를 갑자기 만들어 버리는 순간 그 원래 시스템하고는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을발전지원기금이나 이런 주민지원 사업들이 사실은 자치 범위가
근린 단위를 벗어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사업 단위가 중충으로 체계화돼서 이건 아주 작은 범위니까 요 범위에서만 논의합시다. 아 이건 리 단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역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현지의 룰이 제일 중요하고 그 현지의 룰을 반복적으로 실천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믿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협의체가 생기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관에서 나온 사람이 조직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네. 되게 그분이 어느 외국 분이실 것 같은데. 네네. 오스트롬이 한국인은 아니겠죠? 원칙이 지금 여기에 대입해봐도 크게 네. 다르지가 않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혹시 박현영 대표님? 그 어쨌든 이익을 기반으로 갈등이 이제 마을에서 갈등이 좀 벌어지는 거잖아요. 갈등이 예,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건데 화성 씨는 뭔가 책임을 좀 안 지려고 하고 막 이랬던 과정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좀 약간 살짝 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 뭐 기자회견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네. 저도 갔었던 기억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이게 면 단위가 아니라 리 단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나 이런 없어요. 리 단위는 그런 주민 기구가 없어요. 일단 그 이장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하는 뭐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주민 뭐 협의가 가능한 회의가 가능한 회의 구조가 이렇게 없는 리단위는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좀 진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뭔가 이제 규정이 어쨌든 간에 이게 주민 기금, 주민 지원 기금이라고 하면 그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마을의 발전이라는 게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할 거냐? 뭐 도로의 확장이가 됐든 아니면 뭐 경로당을 좀 좋게 짓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준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조례로 뭐 만들든 뭐 규정으로 만들든 뭐 이런 게 좀 명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 기금에 해당하는 주민을 선정하는 네. 뭐 예를 들면 꼭 나중에 이제 이사 오면 뭐 안 된다든지 뭐 아니면 잠깐 뭐 이렇게 얻어서 뭐라 그러지 자기 집이 아닌 뭐 전세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척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안에 살면 뭔가 마을 공동체가 이제 살아 숨쉬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돈이 결부되고 이익이 결부되면서 이제 좀 최소한 조금만 해서 많이 내보내고 조금 해서 이익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그린환경센터인데 소각장도 예전에 그게 2010년 완공이거든요. 그 그린환경센터가. 그래서 근데 그 주민들도 이제 주민협의체 만들고 그 이후에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도 네. 계속적으로 이 기금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에코센터랑 뭐 갈등도 있고 막 계속 네.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나가라고 하고 막 주민들이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바람직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네. 뭔가 이제 대화와 설득 뭐 이런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좀 일방적인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같이 협의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지 뭐 안 돼 나가 뭐 이런 방식은 좀 올바르지 않는데 근데 그 안에서 과연 행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너무 부재한 상황 네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앞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사실 공공기금이 많이 들어오면 바깥에 있는 분들은 부러워하잖아요. 일단 너무 좋겠다, 뭐 로또다, 막 이러는데 100% 공동체가 깨집니다. 맞습니다. 완전 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이거 공동체에서 고민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죠. 이런 것들이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보면 아니 기금이 이렇게 100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지역에 네. 쓰일 돈이 여기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방향도 없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이런 상황 하에서 시가 외면한다면 오히려 지역의 갈등만 조장하는 사태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게 좋은 기회를 걷어차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화성시가 아니 저는 화성도시공사 관리주체인 화성도시공사는
화성시에서 가장 큰 기관이에요. 심지어 도시공사 사장도 시장이 직접 임명을 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체계를 갖춰서 또 올바른 기금을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금이 네. 기금의 성격이 아마 단년도 사업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원래 그렇죠. 기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네, 사업인데 사업의 유형은 되게 단기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내역을 보면 그러니까 당장 건물 짓고 당장 뭐 하고 근데 저는 이 갈등 기간을 충분히 성숙시키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업의 주기가 차라리 긴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농어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청년층 인구가 돌아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드물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 인프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니면 어르신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를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건가 네. 이런 거는 당장 1년 안에 건물 짓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당장 1년 안에 하면 싸울 일이 많겠지만 그 3, 4년 어찌 보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긴 텀의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아닌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형성될 것 같아서 오히려 짧은 사업보다는 좀 주기가 긴 사업들, 가치제, 좀 미래에 대한 사업들로 투자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한번 그쪽 관련해서 좀 공론의 이런 장을 저희 신문에서 좀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기도 하네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민영록 전 위원장님부터 해서 오늘 짧게 마무리하는 멘트를 좀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인사드렸듯이 전 위원장에서 전 빼고 다음 달에는 위원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와, 파이팅입니다. 네. 보통 시민들이 정당이 아니라 이런 생활 정치도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몰라서, 싸우기 싫어서, 바빠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늘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했던 연구원 또는 산하 기관들 문제도 사실은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하고 감시를 했을 때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동의 기금을 운용하는 문제도 더 많은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살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민이나 행정이나 지역사회가 시민들이 몰라서 안 나오는 거, 바빠서 못 나오는 거, 또는 싸우기 싫어서 안 나오는 것들 이 장벽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다 우리 돈이고 우리 세금이고 우리 삶을 좌우하고 내가 가장 몸으로 닿는 내 마을을 좌우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고 같이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고민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고민들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저항성이 되게 높잖아요. 세금을 조금 올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어떤 혜택을 줘, 어떤 이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로 받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산하기관이 사실 화성 산하기관 많아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맞아요. 솔직히 네. 한 기관에 몇백억씩밖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결국 시민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야지 그런 낭비가 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참여하는 그런 시민, 행동하는 시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빨들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내용이 괜찮게 재밌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니까 이렇게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이빨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끊으니까 나쁘지 않네요. 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짧게